8월 20일 적풍의 증시 풍경입니다. 오늘도 거래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도 많으셨고요. 오늘 시장이 하루 만에 또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식강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입니다. 자, 시장이 너무나 변동성이 좀 크죠.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또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지수가 이제 계속 내려가면서 그동안 이제 견디셨던 분들도 이제 더 이상 견디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가는 듯 합니다. 오늘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다른 것보다도 밤사이 나왔던 뉴스들이나 그런 내용들 보면은 죄다 코로나 바이러스 2차 팬데믹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다른 뉴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반영이 별로 안 됐을 정도로 확진자가 나왔고 확진자가 뭐 사망자도 좀 있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를 방역을 잘한 나라라고 하는 이 코리아라는 나라가 오히려 이번에는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를 가지고 또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일부 확진자들이 많이 나온 곳에서는 협조도 하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동안에 좀 질서정연하고 그랬던 한국의 이미지가 조금 손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잘하고 있는데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흐트러진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뭐 이해는 돼요. 그만큼 더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더 먹고 사는 그런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들도 있고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표출이 된 거겠지만 그거는 그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지금 돌발 변수 중간에 이제 확진자가 병원을 무단으로 탈출해가지고 잡힌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뒤숭숭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잘 돼가다가 꼭 한 번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역 체계가 이번에 혹시라도 무너지게 된다거나 하면은 그동안 한국이 가지고 있던 K 방역에 대한 이미지, 한국에 대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우린 예전에 이태원 사례라든지 잘 넘어간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번에도 잘 마무리는 되겠지만 일단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당분간은 지금 우리나라 이슈, 그러니까 다른 나라 해외 뭐 무역 전쟁이라든지 뭐 한일 관계, 남북 관계 그런 것보다는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가 좀 더 시장의 주목을 받을 거라 생각을 드는데요. 우리 주변국들의 상황 보면 일본이나 중국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진 않았어요. 우리나라만큼 변동성이 크진 않은데 올라갈 때도 우리나라가 더 많이 올라갔고 하락할 때도 더 많이 내려갔다는 거는 한국이 좀 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신용잔고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제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은 어찌 보면 우리 패닉 바잉이 결국 이제 패닉셀로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왜 패닉 바잉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서 공포에 질려서 매수를 하는. 그러니까 안 사면은 뒤처지는 것 같고 안 사면은 돈을 못 벌 것 같아서 그냥 무리해서 막 지금 따라 붙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비싸게 샀다더라. 그래서 이제 던지는 물량들이 좀 나왔다 생각이 들고 그동안의 시장에 너무나 상승장이 익숙했죠. 최근에 3월부터 4, 5, 6, 7, 8까지 지금 계속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오는 장세에서 이번에도 가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고 오늘도 동학개미는 1조 원 이상, 1조 3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신용 썼던 사람들, 그 신용 잔고가 오늘 좀 줄었다 하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다가 신용 잔고가 좀 줄었다. 이거는 분명히 신용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다는 거죠. 신용 불량 터지면 뭐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니까. 그래서 일부 신용을 썼던 우리 개미들은 일부 손절한 것 같아요. 던진 것 같고 일부 개별주도 급락이 크게 나온 것도 그런 거라 생각하고 그렇다고 이제 개인 매수가 순 매도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아직 돈을 빼지 않은 상태이고요. 개인들은. 그리고 장투 개매와 이제 3월 달에 그 하락장을 경험하지 않았던 최근에 들어온 신입 개매들 같은 경우는 빠지니까 계속 물타기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시장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는 포지션을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언급을 좀 드리고 싶고, 무한정 그냥 기다리면은 좋아진다는 얘기는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일주일도 힘드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년도 너끈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나 기다리는 얘기는 맞진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1년 뒤에 주가가 2배, 3배 뛰더라도 그 1년 동안 내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없던 병이 생긴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는 조심하자.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미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할까 아니면 새로운 다크호스에 올라타야 할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기존에 잘 갔던 종목들은 LG화학이나 바이오 쪽에서는 뭐 SK케미칼, 진단키트 하면은 뭐 시젠, 풍력하면은 유니슨이나 CS 베어링, 이런 것들이 되게 잘 갔었는데 최근에 보면 어때요? 기존에 많이 갔던 종목들보다는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여기 보면 어제 우리가 봤던 것들, 어제 우리 뭐 봤었죠? 스페코, 알루코, GH, 젠큐릭스, 구치하고 이런 애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친구들이다. 시젠 대신 젠큐릭스가 가고 있고, 그죠? 음압병상 관련주 GH 신소재 이런 거 급등하고 있고, LG화학 대신 알루코, 알루코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풍력 CS 대신 스페코 이런 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스크도 그동안에 웰크론이나 50KM 이런 것들이 잘 갔다면 오늘 국제약품, 이런 것처럼 새로운 종목들이 더 잘 가준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증시가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대해서, 솔직히 증시가 올라간다고 우리 계좌가 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가더라도 방어를 좀 하신다고 한다면 기존에 잘 나갔던 종목들은 조금 지금 놓아두고 지금 신규 종목들로 공략을 해서 짧게 수익을 챙긴 다음에 나중에 저 강했던 종목들이 또 가겠죠. 저 친구들이 이제 조정이 끝나고 다시 갈 때가 되면은 그때 들어가면 되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이 친구들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죠. 그럼 얘가 여기서 반등 나올지 이렇게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요런 하락 구간에서 내가 견딜 자신이 없다면 갈아타서 잠깐 매매하고 다시 들어가서 매매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형도 조금 물량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KM 제약이나 그리고 뭐 우리들 휴브레인,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좀 눈에 띄는 상승을 보였던 것 같아요. 전부 오늘 이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는데 보통 이런 것들이 다음날 하루 더 가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KM 제약을 좀 보면, 얘가 이제 오늘 올라갔던 그 내용 살펴보면 코로나 재확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KM제약은 마스크, 소독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통해 가지고 주가가 이제 올라갔어요. 마스크 그리고 손소독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회사죠. 그동안 거의 존재감이 없던 종목이었어요. 코로나 이후에도 쉽게 가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었는데 소형주죠. 거기다가 기존에 다른 친구들이 갈 때 못 가다가 이제 뒤늦게 후발주들이 이제 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적도 이번에 좀 올해부터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을 대신해서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보시면은 젠큐엑스가 어제 상한가하고 오늘 상한가 또 갔어요. 진단키트의 대장이죠.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기는 시젠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교체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갈아타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얘기예요. 오늘 GH 뭐 다 올라갔죠. 스페코도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들 제약이 급등하고 있어서 같이 가는 것도 있고요. 같은 우리들 그룹에 있는 회사여가지고 같이 가는 같이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엑세스바이오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하죠. 전업종 통틀어서 엑세스바이오만큼 강한 종목이 없어요. 그죠? 무지막지하게 강하죠. 이 엑세스바이오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우리들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생긴 거예요. 엑세스바이오는 뭘로 가는 거죠? 얘네는 투자한 자회사가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다. 그래가지고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 제약이 이제 얘네 최대 주주로 있고, 또 우리들 제약은 우리들 휴브레인이랑 또 연결고리가 있으니 우리들 제약이 가니까 휴브레인도 갈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야. 물론 이건 이 회사는 보시면 대주주도 없을 정도로 정말 주주 현황을 보면은 그냥 주인이 없는 회사죠. 그럴 정도로 회사 내용은 개판이긴 합니다만은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건 볼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끝으로 이제 진원생명과학도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도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조용하다 급등했던 종목들을 보면 죄다 마찬가지 코로나 관련주들만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기존에 갔던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종목이에요. 진원생명과학은. 그래서 이제 오늘 뉴스 나온 거에 보면은 현재 임상 1, 2상 알파 진행 중인 곳은 제넥신, 그리고 합성 항원 백신은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케미칼 쪽이죠. 그리고 추가 DNA 백신은 진원생명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 세 곳이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 현재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공식 발표가 나온 상태예요. 근데 지금 보면 제넥신 주가 어떻게 됐어요? 꽤 많이 올라온 상태죠.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비상장사기 때문에 SK 케미칼을 보아야 하는데, 이 역시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거의 뭐 5만원대에서 46만원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 있는 거를 본다고 하면은 진원생명과학 같은 종목도 저는 이미 한번 시세 냈다가 눌렸다가 다시 가는 거긴 하지만 단기적인 차익 정도는 노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는 것도 우리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고르신다면은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오늘 좀 강한 종목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이제 뭐 관심 종목으로 봤었던 것 중에서 한빛소프트 같은 건 조금 밀렸죠. 오늘 시장에서 스타트는 좋았는데 장 자체가 워낙에 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같이 봤던 것들 중에 액토즈 소프트 이런 거는 괜찮았죠. 이런 애들이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잘 가는 종목들도 있고, 또 바닥에서 이렇게 새롭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지금은 달리는 말이냐 다크호스냐, 요거를 지금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액토즈는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과거 주가 생각하면 더 갈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종합하자면 지금 이제 시장이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 증시가 3월달 이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면서 한 번 정도는 이런 조정들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증시 자체도 한번 조정이 올 때가 됐고, 신용도 너무 많이 쌓여 있고, 한번 좀 휘청하고 나서 그 다음 다시 힘을 모아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종목들은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그런 이제 교체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교체 들어가서 수익을 내면 되겠고, 요것도 하나 볼 필요가 있는데, 변동성 지수를 지금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라는 것은 여기 이제 키움증권의 코드번호 603을 입력하시면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오늘 변동성 지수가 하루 만에 15%가 올라갔어요. 이거는 뭐냐면 증시가 위험할 때 올라가는 거고, 지난 6월 15일 날은 하루 만에 21%가 올라갔고요. 그 전날이 28%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시장이 굉장히 지금 좋지 않다는 거고, 지난 3월 달에 우리 엄청 힘들었을 때 있죠. 그때 변동성 지수가 무려 71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최근에 수년간에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반대로 이 변동성 지수가 바닥에서 이렇게 뭐 14포인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아무리 조정을 받아도 금방 회복되는 등 괜찮았단 말이에요. 2011년도에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됐을 때 있죠. 그때 한번 치솟았다가,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가 더 심했단 얘기고, 또 차분하게 내려오고 있고,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머물러 있을 때는 어쨌든 증시는 우상향을 해요.
근데 이렇게 치솟았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다시 요게 살짝 올라가려는 분위기다 보니까 변동성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면 시장은 일단 하락장이구다라고 생각하시고 조심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처럼 6월달처럼 금방 사그라들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하락장이 끝나고 나면은 시장은 분명히 새 판이 짜여질 거예요. 지금까지 잘 갔던 종목들 있죠. 뭐 2차전지, 바이오 뭐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한번 다 물갈이가 되고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하락장을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은 좋은 추억이다라고 생각도 하실 거고, 저 역시도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 순간을 어쨌든 잘 이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 파동이 지나가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을 한번 해두셨으면 좋겠고, 그 종목들은 지금 분명히 바닥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던가 이미 시세를 낸 종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세판짜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좀 볼만한 그런 업종들이 있다면 계속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힘든 장 잘 견디셨고, 우리 지난 3월달도 경험해봤고 6월 15일날도 경험해봤고 작년에 그 어려운 장도 다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이번 파동 역시도 금방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들 안전하게 잘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